네, 다들 준비되셨죠? 네,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인디자인 교육을 진행하게 될 김나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3일째 어도비 제품으로 해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에크로벳, 프리미어, 오늘은 인디자인으로 기초교육과 활용교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인디자인 기초 교육을 1시간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우선 제가 지금 인디자인 교육을 하기에 앞서 어떤 인디자인 제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인디자인은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인쇄, 출판, 뭐 이런 것들, 브로셔 제작이라든가 그러한 인쇄 출판에 적합한 레이아웃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출판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교재를 많이 만들어 보신 분들은 나만의 교재를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인디자인이라는 제품을 많이 활용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원래는 포토샵 교육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채팅 보고서는 인디자인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지금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졌어요. 하지만 전에 제가 인디자인 그 샘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교육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차근차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자인으로 해서 제가 오늘 기초교육으로 해서 예제를 만들면서 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기능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명함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시간표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서 기능들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디자인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그 실습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제 화면이 공유가 됐죠. 지금 이 화면이 인디자인을 처음에 실행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에요. 웰컴 창이죠. 안녕. 그쵸? 그래서 인디자인을 처음에 시작할 때 작업을 파일,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인디자인은요, 이 안에서 포토샵은 뭐 사진을 편집하고 하는 툴이고, 프리미어는 영상을 편집하는 툴이잖아요. 근데 인디자인은 레이아웃 디자인을 하는 툴이기 때문에 포토샵에서 작업한 것들, 뭐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것들, 프리미어에서 영상 작업한 것들 가져와서 내가 완성할 수 있는 최종의 그 아웃풋을 낼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미지들을 갖다 놓고 텍스트를 갖다 놓고 예쁘게 배치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인디자인 툴을 다루신 분들은 포토샵이나 뭐 일러스트나 이런 것들을 다뤄보시고 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도비 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더 학습하기가 쉬우세요. 그리고 요 안에서 뭔가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뭔가 편집한다던가 새롭게 뭔가를 만든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아니고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거다 보니까 많이 웹서핑을 통해서 뭐 브로셔를 작업할 때 브로셔에 대한 그 샘플들을 보면서 내가 페이지 디자인을 한번 해본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보시면 인디자인을 쉽게 배워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제 교육을 통해서 조금 기능들을 학습하다 보면 인디자인이 어떤 툴이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잡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에 다시 여기 인디자인을 보시면 어도비가 이렇게 웰컴 창에서 튜토리얼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튜토리얼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기능을 통해서 실시간 업데이트되는 기능들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튜토리얼을 통해서도 실습을 진행을 해서 학습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떠한 새로운 기능들이 나왔는지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세요. 튜토리얼을 보시면 샘플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샘플들을 같은 화면에서 보면서 학습을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하고 조금 1시간 동안 인디자인이 뭐 하는 툴이다라는 것만 익혀두시고 선생님이 좀 더 관심이 간다 그러시면 이렇게 안쪽에서 튜토리얼을 한번 이용하셔서 네, 학습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인디자인을 실행했으니까 파일을 하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가 우선은 완성된 거를 가져올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완성된 거를 제가 불러와서 저는 여기에 이렇게 명함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 명함을요, 명함 레이아웃, 명함 사이즈의 문서를 하나를 만들 거고요. 거기에 도형도 넣어 볼 거고, 선도 넣어 볼 거고, 로고 이미지 가져올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도 한번 입력을 해서 명함 디자인을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러면 파일에서 자, 웰컴 페이지에서 바로 네, 새 문서 만들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새로 만들기 버튼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셔서 문서 규격을 잡아주실 수 있고요. 자, 문서 규격 지금 보시면 새로 만들기 창을 보시게 되면 최근 항목들이 쭉 나와 있지만 옆에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저장된 뭐 인쇄, 웹, 모바일 이렇게 카테고리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 보시면 인쇄용에 적합한 네, 사전 설정 부분을 눌러주시면 인쇄용에 사용되는 용지 사이즈들이 쭉 프리셋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럼 웹용으로 작업했을 때 웹에 대한 네, 사이즈들을 프리셋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즘은 그 인쇄용으로만 작업하는 게 아니라 이 멀티미디어 요소가 들어가서 모바일 앱으로도 앱 브로셔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인디자인에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모바일 사이즈에 맞는 모바일 사이즈를 프리셋으로 이렇게 아이패드부터 해서 네, 서피스까지 프리셋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쇄용으로 작업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명함 사이즈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프리셋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잡아주시고요. 요즘은 명함도 딱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요즘은 세로 명함도 있고요. 되게 모양이 다양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여기에서 제공하는 프리셋 외에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사전 설정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서 따로 사전 사이즈를 잡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90에 50 사이즈로 해서 작업을 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한 페이지로 되어 있고 방향은 가로 방향으로 했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이기 때문에 바인딩은 체크하지 않고 지나갈 거고요. 보시면 도령과 슬로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준비를 네, 그래서 딱 준비했죠. 참 성견지명이 있었나 봐요. 제가 이렇게 즐겨찾기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즐겨찾기를 해놨어요. 자, 도령과 슬로건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쇄할 때 이게 딱 문서 사이즈는 딱 하얀색 면까지만 문서 크기예요. 그쵸?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도련선이 빨간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도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요. 왜 이러한 여백을 줘야 하냐면요. 우리가 프린트를 하다 보면 종이가 이렇게 밀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렇게 지지 이렇게 인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종이가 밀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딱 그 사이즈에만 네, 이미지나 색상을 채워주게 되면 거기에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색깔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도련선까지, 도련 여백까지 네, 채워주셔야지 나중에 인쇄했을 때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웹이나
모바일이나 이런 걸로 뽑아내는 거라면 관계없어요. 돌연선에 돌연 여백을 줄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인쇄용으로 작업해야 된다 그러면 돌연 영역을 잡아주면 되고요. 슬로건은 요즘은 잘 안 해요. 그냥 페이지에 대해서 뭔가 부연 설명을 넣어줘야 되는 영역이 필요할 때에는 슬로그까지 하지만 돌연 영역까지만 네, 사이즈를 한 3mm 정도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임의로 줄 수는 있지만 이게 만약에 내가 학교 행사로 해서 되게 많이 대량으로 인쇄 업체한테 보내야 돼요. 작업을 해서 보내야 돼요. 인쇄를 되게 많이 해야 돼. 그럴 때는요. 그 인쇄 업체에서 원하는 돌연의 그 여백이 있어요. 그 여백을 듣고서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쪽에서 5mm를 원한다 그러시면 5mm로 놓고 작업을 하시고 이미지나 그러한 색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돌연선에 맞게끔 작업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백 및 단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자, 이제는 여백을 집어넣어야 되는 영역, 여백을 집어넣는 그 창이 떠요. 이 여백은요, 그냥 그 임의예요. 임의. 내가 센터를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거든요, 요거. 네. 우리가 워드에서 워드 작업할 때도 문서의 맨 끝에 이렇게 딱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거기부터 시작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 가운데에 문서 여백을 지정을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여백의 미를 주기 위해서 여백을 지정을 한 다음에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냥 임의대로 지정을 하시면 돼요. 나는 10mm로 주겠다. 나는 2mm로 주겠다. 라고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그거는 그냥 쭉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열이라는 게 보여질 거예요. 이거 얘는요. 지금 명암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뺄게요. 여백 주지 않을 거예요. 저는 위쪽만 변경했는데 아래쪽, 안쪽, 바깥쪽도 다 변경이 된 거는요. 여기에 고리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고리를 풀어주게 되면 일일이 여보세요? 변경을 해야 되지만 이 고리를 네, 네, 넣어주면 박사님, 네, 해주면 맞습니다. 하나만 변경하면 다 같이 이렇게 변경이 될 겁니다. 자, 열은요, 우리가 그 단을 나누는 거예요. 잡지를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가 잡지가 통으로 하나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레이아웃을 잡을 때 여러 개의 단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여러 개의 단을 네, 미리 여기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과 단 사이에 간격, 여백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레이아웃 디자인을 하기에 편한 그러한 것들, 옵션들을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솔직히 이거는 인쇄했을 때 나오는 영역이 아니에요. 인쇄했을 때는 단 이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작업을 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놓는 거라는 거.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잡지나 브로셔나 이런 것들 작업할 때 이러한 단을 넣어서 작업하면 좀 더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함 사이즈의 자, 문서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문서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제가 얘를 보면서 컨닝을 해야 돼요. 미리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에 자,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또 굳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새롭게 디자인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제 레이아웃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쵸? 자, 왼쪽은 도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위쪽은 옵션 바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패널이고요. 그래서 위에 상단은 파일, 편집, 레이아웃 이 부분이 메뉴 바라고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툴바, 툴과 위에 옵션, 그리고 패널 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삼각형으로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요게 보이실 거예요. 얘는요. 얘를 넓게 쓰고 좁게 쓰고 자, 얘도 이렇게 접혔다가 줄였다가 화면을 조금 더 넓게 쓰실 수 있게끔 네.
얘가 숨겨줬다가 펼쳤다가 이거를 해줘요. 근데 저는 이게 한 줄짜리가 편하고 이게 이렇게 아무래도 작업 공간이 넓은 게 편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줄여서 쓰고 있고요. 자, 위쪽도 이제 옵션 바로 해서 이렇게 툴들을 선택했을 때 위에 옵션들도 계속 수시로 바뀌고요. 해당하는 메뉴에 따라서 옵션들은 변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내가 작업할 때 필요한 패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 도구들을 좀 살펴보면 선택 도구, 그 다음에 직접 선택 도구, 그 다음에 페이지 도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나는 페이지 도구를 이 선택 도구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페이지 도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화면을 조금 줄여서 자, 페이지 도구를 이용해서 옆에다가 제가 이 페이지를 하나 더 페이지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사이즈를 다시 조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90에 제가 50 사이즈로 만들었지만 얘를 100을 해주시게 되면 100 사이즈로 늘어나겠죠. 그리고 다시 90 사이즈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방향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도구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샘플을 그냥 만들어 보면서 그 해당하는 도구들만 접해 볼게요. 화면을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고자 하실 때에는 컨트롤 플러스 기호를 눌러주시면 화면이 확대되고요. 마이너스 기호를 눌러주시면 축소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내가 확대한 상태에서 안 보이는 영역을 보고 싶다 그러시면 스페이스 바를 누르게 되면 마우스 포인트가 손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이동해서 화면을 이동해 주실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전체 화면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도구에서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 도형을 만드는 방법을 좀 살펴볼 거예요. 왼쪽 도구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원형 도구가 있는데 자, 원형 도구 옆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자, 이렇게 삼각형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다 도구들 중에 요게 붙어 있는 게 있고 안 붙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게 붙어 있다라는 건 얘와 비슷한 메뉴들이 안쪽에 또 뭔가가 숨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원형 도구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거나 얘를 꾹 안 되네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사각형 도구도 있고요. 타원 도구도 있고 다각형 도구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정형화된 사각형을 만들어 줄 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나 사각형이나 원형이나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도형들을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꽁 찍어줘요. 꽁 찍어주면 자 면의 수를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세면으로 할 것인지 뭐 별을 만들 거다 그러면 별을 5개, 면의 수를 5개로 하고 별 모양의 인서트를 안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한 10% 정도 주겠다. 그러면 이런 식의 모양들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도형으로는요, 다 정형화되어 있는 그 도형밖에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내가 원하는 건요, 조금 달라요. 좀 다르게.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럴 때는요, 왼쪽 도구 중에서 이렇게 펜 도구라는 게 있어요. 펜 도구. 자, 펜 도구를 이용해서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데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디자인을 접하시는 사람들은 보통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한 번씩은 경험을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결과물을 아웃풋으로 내기 위해서 쓰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포토샵은 사진을 편집하잖아요. 그리고 일러스트는 벡터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툴이 펜이에요.
그래서 펜도구를 많이 접하고 오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어도비 제품을 접했으면 얼마나 접할 기회가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자, 클릭해서 클릭하면 이게 딱 떨어지는 도형을 이렇게 직선으로 된 표현하는 도형들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클릭 드래그 하시면 원 모양의 그 곡선을 표현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클릭 드래그 해서 곡선을 표현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점을 이런 식으로 찝어주고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해서 네, 곡선을 표현해 주실 수 있고요. 엉망진창이지만 그냥 봐주세요. 일러스트 교육이 아니니까 네, 우선은 자, 이렇게 네, 곡선을 그려줄 때도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색깔을 좀 바꿀게요. 안 보이죠? 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도형이나 내가 원하는 그림, 캐릭터라든가 아이콘이라든가 이러한 간단한 것들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는 이렇게 해서 요걸 얘를 그려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각진 거니까 쉬워요. 자, 클릭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시작점으로 와서 클릭해야지 얘가 도형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도형으로 만들었다면 이 안에 색깔을 칠해줘야 돼요. 색을 칠해주려면 자,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두 개의 아이콘이 보여질 겁니다. 얘가 첫 번째 있는 게 면 색깔, 얘는 선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색깔을 변경해 주는 거는 자,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 피커라는 게 나와요. 이것도 포토샵을 하셨다면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깔을 선택을 해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기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얘를 CMYK 그 값으로도 색깔을 정해 주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색깔을 이렇게 마우스로 찝어서 네. 그래서 확인 버튼을 해주시면 이렇게 해서 색깔을 집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선 색깔도 넣겠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더블 클릭하셔서 선 색깔도 지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자, 여기에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여기에 또 색깔을 네, 값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러면 선 색깔도 들어갔고 선을 자 조금 더 두껍게 표현하고 해주고 싶어. 펜도구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어서요. 자, 선을 조금 두껍게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선을 두껍게 하거나 네, 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선의 종류를 변경해 줄 수 있는 메뉴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선은 안 넣을 거예요. 그래서 선을 안 넣겠다 그러면 그 옆에 조그만 화살표 누르셔서 선 없음 체크해 주시면 선이 없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넣어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뭘 넣어줄 거냐면 선을 넣어줄 거예요. 자, 선은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선 도구가 있어요. 선 도구. 자, 선 도구를 이용해서 그래서 드래그해서 내가 원하는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곡선은 내가 자유자재로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선을 그려주게 되죠. 자, 선을 그렸는데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된다는 건 색깔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로 아니 빨간 색깔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고 선에 대한 두께나 선에 대한 종류도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게 색깔은 지금 단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를 그라데이션 색깔로도 넣어주실 수 있어요. 얘를 클릭하시면 왼쪽 도구에 보시면 그라디언트 툴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 툴을 가지고도 색깔을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얘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서 드래그해서 색깔을 입혀주는데
자, 나는 선 색깔이 아니라 면 색깔에다가 색깔을 입혀줄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패널의 도움을 좀 받을 거예요. 창에 보시면 그라디언트라는 게 있거든요. 색상의 그라디언트라는 패널을 불러오실 수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 패널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라디언트가 있으면 그냥 얘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없다 그러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창에 색상의 그럼 그라디언트 얘를 불러오시면 얘를 열어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색깔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는 여기를 네. 얘를 잠시만요. 색상 패널이 있고요. 그라디언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색깔을 끌어다가 같이 놓으셔도 되고요. 얘가 더블 클릭이 안 되네. 네, 이런 식으로 색을 끌어다 놓으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선의 색깔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선이 아니라 면에다가 그라디언트를 줄 거잖아요. 그래서 선은 안 줄 거예요. 선은 없고 자 면의 색깔을 그라디언트로 줄 거기 때문에 지금 색상이 지금 선에 맞춰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위쪽에 지금 보시면 여기에 요 두 개의 종이가 보이시죠? 위에는 면의 색깔, 아래는 선의 색깔인데 얘가 위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게 선의 색깔인 줄 얘가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면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라디언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색깔을 네, 끌어다가 가져다 놓으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게 되고 여기에 보시면 색깔을 그라디언트든 툴은 색깔을 혼합해서 자연스럽게 색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밑에 있는 요 색깔 조합을 넣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이 색깔이 필요 없다 그러시면 얘를 끌어다가 내려주시면 네, 이 색깔을 빼주게 돼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저는 용지 색깔을 가져다가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과 흰 색깔의 그라데이션을 넣어줄 거고 여기에 나는 이렇게 그냥 선형이 아니라 좀 대각선으로 넣어주겠어. 그러면 클릭 드래그 하셔서 대각선으로도 넣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색을 표현을 내가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디자인을 잡아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어야 했나 보다. 자, 여기에 보시면 색상 견본은요. 미리 만들어진 샘플이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색깔로 여기에서 CMYK 인쇄용이기 때문에 CMYK로 작업을 할 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색깔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 색깔을 이렇게 해서 입히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 핑크 색깔로 바꿔줄 거다. 그럼 핑크 색깔을 이렇게 해서 입혀주고 여기다가는 흰 색깔을 입혀줄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흰 색깔을 입혀주시면 돼요. 흰 색깔. 그리고 여기를 선택을 하고 빨간 색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얘가 선택됐냐, 얘가 선택됐냐에 따라서 얘가 보이시죠?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내가 얘를 선택하고 다른 색깔로 지정하고 얘를 선택하고 다른 색깔로 지정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도형을 만들어 봤다면 이제 여기다가 이미지를 가져올 거예요. 제가 이 로고를 가지고 올 건데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방법은 파일에서 네, 여기에 가져오기. 그쵸? 여기 단축키 보시면 컨트롤 D라고 되어 있어요. 커맨드 D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맥용이라서 그런 거고요. 컨트롤 D. 보통은 이 단축키는 꼭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네, 자료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거든요. 인디자인 내에서. 그래서 데스크탑에 제가 샘플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의 네임카드에 로고를 열기 해서 클릭, 드래그 해서 이렇게 배치를 시키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나니까 보자. 아이고. 네.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나니까 저는 이 글씨가 보기가 싫어요. 자, 글씨가 보기 싫고 이 로고만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그냥 뒤에 있는 그 외곽 선 있죠. 파란색 선 있죠. 그 선 부분을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옮겨주시면 이 부분만 보여지는 거예요. 얘를 이미지를 자르는 역할이 아니라 보이는 영역을 뜻해요. 파란색 라인은. 보이는 영역을 뜻하고요. 나는 그러면 얘는 지금 안쪽에 이 글자도 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글자 부분을 살리고 싶어. 그러면 요 안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2개가 있어요. 동그라미 2개가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바깥에 이렇게 테두리 보이시죠? 얘는 무슨 색일까요? 갈색. 갈색깔 테두리도 보이게 되는데 요때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네, 그 보이는 영역 안에서 이렇게 네, 이동이 되면서 다른 이미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잘려져 나간 게 아니라 보이는 영역을 지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텍스트도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뭐라고 입력할 거냐면 캐리스, 네, 저도 캐리스 직원이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캐리스라고 네, 명함을 가져올 건데요. 텍스트, 폰트, 글자를 입력할 수 있는 문자 도구를 선택하시고 자, 마우스를 찍어주시면 네, 해당하는 개체에 대해서 거기 안에 틀에 텍스트가 입력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냐면 클릭 드래그해서 영역을 먼저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또 이미지 안에 우리가 이미지가 안에 있고 겉에 영역 박스가 들어가 있죠. 겉에 영역을 먼저 영역 박스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얘도 영역을 먼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안에 이렇게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게 되고요. 여기다가 캐리스라고 입력하고 직급은 차장. 자, 드래그 하셔서 자, 이제 글자에 대한 속성을 변경을 해 주실 건데요. 이제 속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자, 클릭 드래그 영역을 잡아주시고 위쪽을 상단을 보시게 되면 문자에 대한 속성 그리고 문단에 대한 속성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자 속성에 가보시면 여기에 글자 모양 지금 글자 모양을 내가 예쁜 글자 모양으로 원하는 글자 모양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밑에는 글자의 크기도 지정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장이라는 거를 선택해서 얘는 작게 표현을 했어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잡고 나면 네. 여기에 이제 글자를 굵게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대문자로 모두 대문자로 표시하는 거, 위첨자, 그리고 밑줄, 그 다음에 작은 대문자, 그 다음에 아래점자, 중간에 밑줄 이렇게 다양한 네, 문자에 대한 속성들을 변경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문단에 대한 옵션은 네, 정렬 상태를 바꿔주실 수도 있고 네,
이러한 옵션들을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패널로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창에 보시면 문자 및 표라는 패널을 불러올 수 있는 카테고리가 보여지고 여기에서 문자를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자, 여기는 조금 더 많은 옵션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줄과 줄 사이의 간격, 그 다음에 글자 장평, 그 다음에 글자와 글자 간격, 뭐 이러한 것들도 변경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변경을 했다면 다시 이동 도구 상태로 돌아와서 선택 도구 상태로 돌아와서 내가 원하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선은 인쇄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보여지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가 만약에 캐리스라고 입력하고 요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글자를 더 입력을 하게 되면 그 글자들이 없어지는 그 영역 밖으로 벗어나 있는 글자들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단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더하기 기호가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말은 뒤에 숨어 있는 글자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를 선택 도구로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문자가 다시 붙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다가 또 추가해서 넣어 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얘를 커서를 이런 식으로 영역을 넓혀주면 그 안쪽에 숨어있는 글자들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저는 요거는 이제 글자 속성들을 설명을 했으니까 얘는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게요. 그냥 가져올게요. 문자는 다 입력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입력을 했다면 이제 얘를 출력하겠죠.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명함을 하나만 만들면 관계없는데요. 여러 개의 명함을 이게 그 캐리스 직원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뭐 학생이 한 명이 아닌 것처럼요.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표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 때도 인디자인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명함 디자인을 가지고 온 거고요. 그렇게 만들 때요. 조금 더 간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되게 자동화된 기능인데요. 자. 이렇게 잠시만요. 잘 잡아야 될 텐데요. 그쵸? 제가 빨리 페이스를 이제 끝날 때 됐는데 막 아직도 못 잡고 있어요. 그쵸? 어디 있을까요? 제가 교육용으로 샘플을 만들다 보니까 어디 잠깐 보자. 죄송해요. 잠시만요. 이렇게 자, 우선은 다른 거부터 진행을 하면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할게요. 자, 요거는 이렇게 둘게요. 우선은 요거는 이렇게 두고 계속 시간을 끌 수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 거를 진행을
해볼게요. 학교 생활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표예요. 표를 제가 한번 기능을 살펴보려고 가져왔고요. 자, 우리가 문서를 이렇게 단면으로 된 파일도 만들지만 여러 장의 그 브로셔라든가 아니 여러 장의 뭐 잡지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네,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보시면 제가 지금 이 디자인한 거는 한 페이지짜리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여기다가 여러 장의 책을 만들 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책을 추가적으로 페이지를 늘려서 디자인을 해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안쪽에 이게 첫 번째는 그 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1페이지가 따로 나와 있지만 나는 보통은 표지를 인디자인에서 작업하지 않아요. 보통은 포토샵을 통해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위에 삼각형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대체 번호 매기기 및 세션 옵션에서 얘를 시작 번호를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첫 페이지도 두 개씩 맞물려서 페이지를 볼 수 있게끔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장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 문서를 작업을 할 때에는 이 페이지라는 패널에서 페이지를 생성을 해가지고 여러 장의 페이지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장의 페이지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게 통일된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통일된 디자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쪽에 보시면 마스터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동일하게 이 해당하는 밑에 페이지에 동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뭐 책일 경우에는 쪽번호라든가 아니면 뭐 책의 제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 마스터라는 페이지를 통해서 작업을 해주는데 이 마스터라는 페이지 안쪽으로 들어오셔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해당하는 페이지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해당하는 페이지에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터라는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셔서 이제 페이지 번호도 넣고 그리고 내가 간단한 문구도 같이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기다가 인디자인이라는 글자를 넣어 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페이지 번호를 넣어 주실 수 있는데 문자에 보면 자, 문자를 입력을 먼저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갈 영역을 먼저 잡아주고요. 문자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특수문자 삽입의 표시자가 지금 현재 페이지 번호를 넣을 것인지 다음 페이지 번호를 넣을 건지 이전 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슬래시 넣고 여기다가 또 다음 페이지 번호까지 한번 넣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문자 크기나 그 다음에 문자에 대한 그 디자인은 내가 글자체만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주고 정렬 상태는 드래그 하셔서 정렬을 오른쪽으로 정렬해서 예쁘게 배치를 시켜준 다음에 각각의 페이지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인디자인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지 번호 그 다음에 이렇게 해당하는 페이지 번호대로 쭉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마스터 페이지를 통해서 일관된 디자인을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번호하고 글자만 넣었지만 우리가 보통 그 책의 디자인이라는 게 위쪽 타이틀 바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디자인이 다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작업해 줄 때는 마스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게 되고요. 지금 얘를 보시면 동일하게 왼쪽과 동일하게 제가 디자인을 똑같이 해줄 건데요. 우선은 컨트롤 D를 눌러주시면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가 뭘 가지고 올 거냐면 이 표지 디자인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표지 디자인을 가지고 오면 지금 마우스 포인트 있는 데가 지금 이미지가 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원하는 영역을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해서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 이미지를 쓸 건데 제가 이 이미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요 위쪽에 있는 요거는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요쪽에 영역을 조금 줄여주시게 되면 요만큼만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배치를 시켜주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이미지도 가져와 볼게요. 컨트롤 D 해서 보통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를 통해서 이렇게 작업된 것들을 그냥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클릭 드래그해서 배치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렇게 배치를 했다면 이제 밑에 있는 표를 한번 작업을 할 건데 표는 자, 표에서 표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표 만들기를 선택을 해주시고 행과 열의 개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행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7개고요. 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으로 구성되어 있는 표예요. 그래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냥 레이아웃만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드래그해서.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글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적고요. 이제 영어 시간이 2시간으로 중복되어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그냥 이렇게 두 개를 잡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셀 병합이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셀 병합을 해주고 영어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세 과목을 셀 병합해서 체육 자, 세 개를 잡아주고 셀 병합, 체육, 가설을 놓고 체육,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병합, 미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제 문자에 대한 속성만 전체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자 속성은 아까도 해보셨으니까 그냥 쭉 위에 글 모양을 바꿔주시면 되고 거기에서 글자 크기는 네,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네,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글자가 가운데 배치하게끔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뭐 가운데 정렬을 해주면 되는데 자 표에서 상하에 그 세로 가운데도 맞춰주고 싶거든요. 세로 가운데도 맞춰줄 때에는 얘를 이 메뉴를 이용하시면 돼요. 가운데 맞춤 해주시면 얘가 다 맞춤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 보시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 표 기능을 조금 살펴보면 위쪽에다가 열이라든가 행이라든가 이렇게 행을 선택할 때 행이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거든요. 그 행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쪽 월요일 부분을 잘못 입력했다 그러시면 얘를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변경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행을 하나를 선택하고 쉽게 내가 원하는 그
다시 입력해야 됐었거든요. 예전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네, 이렇게 쉽게 열과 행을 자유자재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에도 또 색깔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색을 변경해 주실 수 있는데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노란 색깔로 면 색깔을 변경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적용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표 전체에 대한 선도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 표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 얘가 선을 바꿔줄 수 있는 아이예요. 근데 얘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표에 가보시면 표 옵션에 열획 뭐 이쪽에 표 옵션을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잠시만요. 표 옵션. 네. 셀 옵션에 들어가 보시면 획과 7이라는 게 있고요. 획에서 이제 요 안쪽에 있는 선들을 교체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겉에 있는 테두리 선을 없애주고 싶다 그러면 안쪽 선들을 선택을 해제를 해주시면 선택된 거와 선택 안 된 거는 파란색으로 영역이 잡혀요. 그래서 선택을 안 남으로 파란색 영역을 꺼주고 얘를 선을 아예 없음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선이 네, 없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첫 번째 줄의 아랫줄은 네, 두 줄로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위에 옵션으로 네, 설정을 해주게 되면 아래쪽만 선택하고 선의 두 종류를 변경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랫부분만 네. 여기에 아랫부분만 선의 두께를 좀 줘야지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의 종류도 변경을 하면서 디자인을 간단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아웃들을 잡아주고 디자인도 해줬어요. 그러면 얘를 이제 내보내는 걸 한번 해볼게요. 저장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자,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여기에 저장할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메뉴를 통해서 저장할 위치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데스크탑, 저는 바탕화면에다 저장을 할 거고요. 자, 저장을 하게 되면 인디자인 문서로 해서 저장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INDD라는 이러한 인디자인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얘는 편집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를 인쇄 업체에다가 보내야 한다 그러면 파일에서 자, 얘를 PDF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보내기 얘를 통해서 PDF로 인쇄 형식을 PDF로 변경을 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PDF에 대한 옵션 사항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표시 부분에 거기 인쇄 업체에다 맡길 때에는 표시 형식을 돌연 부분을 표시할지 재단을 표시할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PDF로 내보내기 하면 인쇄 업체에서 이 PDF를 여기에 보시면 아까 체크했던 것처럼 재단선이라든가 돌연선이 체크가 되어져서 PDF로 변환이 돼서 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서는 PDF 파일로도 네,
네, 미리 보기를 하기 위해서 PDF로 저장을 하기도 하고요. 인디자인 파일로, INDD 파일로 편집할 수 있는 INDD 파일로도 저장을 해놓는 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활용하기에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치만 지금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은 다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정신을 조금 놓은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제가 다음 시간 활용 시간에는 꼭 찾아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직 지금 오늘은 기초 교육으로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편집하고 안쪽에 들어가는 소소한 디자인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혹시 인디자인 기능 중에서 혹시 모르는 좀 궁금했던 기능이 있다거나 문의사항이 있을까요? Q&A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문의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내드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활용 시간에 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